안녕하세요. 사진통장 407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정상호입니다. 네, 게스트를 사회하게 된 이종훈입니다. 예, 지난번과 연결돼서 이제 필름을 자가 스캔하는 이유와 방법 2편으로 해서 찾아뵙게 됐고, 지난번에 방송을 조금 좋아해 주셔가지고 예, 2편으로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이번에 별로 안 좋아하실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이게 송보의 사진통장인데 자꾸 다른 친구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면 좀 불편하실 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잘 재밌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번 주제가 좀 정확히 좀 들어가면 이게 댓글에 그 평판 스캐너 사용 팁, 뭐 초점 팁 같은 걸 많이들 이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요 초점 팁을 좀 드리려고 제가 이번에 한 번 더 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성원님 평판 스캐너 혹시 알고 계시는 모델이라든지 추천하는 모델이 있을까요? 저도 이제 스캔을 하려고 시도를 해가지고 찾아보니까 조금 더 수월하게 어떻게 하면 될까 해서 평판 스캐너를 찾아봤는데 앱손 V700이랑 800 그리고 뭐 최근에는 850 모델 프로 시리즈인 것 같은데 뭐 프로페셔널이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V850 그거는 찾아보니까 한 130이 넘더라고요. 네, 그 정도.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가기에는 좀 무리인 것 같고 조금 더 저렴한 거 없을까 공고해서 찾아보긴 했는데 아직까지 구매까지는 이어지지 않아요. 사용도 아직은 못 해봤습니다. 평판 스캐너도 사실 진짜로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모델은 앱손 모델이랑 그쪽 브랜드에서 또 나오더라고요. 그쪽밖에 없고 좀 더 오래된 거 있으면 캐논 쪽에서 평판 스캐너가 있는데 평판 스캐너가 전용 스캐너로 왜 안 불리냐면 솔직히 문서도 스캔이 가능하거든요. 필름만 뿐만 아니라. 근데 이제 전용 스캐너라고 하는 친구들은 이제 필름만 전용으로 딱 들어가게 돼 있어서 그건 전용 스캐너가 하는데 그래서 평판에 캐논 것도 있는데 캐논 거는 이제 나온 지가 좀 됐어요. 네, 거의 한 15년, 20년 이렇게 됐거든요. 그 친구들은 이제 고장이 나면 좀 수리하기 좀 어렵겠죠. 근데 저는 이제 앱손 V850 사용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그래도 말씀하셨다시피 최신에 나온 거고 최근에 한 1년 전인가 여름 한참 더울 때 얘가 그 메인보드가 나갔대요. AS하니까. 예. 그래서 AS 센터도 찾아보니까 근처에 되게 많더라고요. 전 지역 제주도에도 있고 수리도 괜찮고 뭐 서비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 충분히 새거 구입하셔서 이제 사용하실 때 V850이나 뭐 좀 오래됐지만 V700도 충분히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제를 세 가지로 제가 좀 정리를 해왔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내 평판 스캐너가 이제 스캔을 하면 선명하지 않다. 그래서 이게 선명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해서 이런 내용이 좀 있었는데 전 이걸 또 세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는 사진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잘못 찍은 사진, 안 맞은 사진. 네,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 두 번째는 스캔 모드에 따라서 이게 좀 초점이 변경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보여드릴 게 이게 그냥 V850의 스캔 홀더인데 요 사이에다가 이렇게 필름을 껴 넣어서 이렇게 넣고 일단 스캔을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네. 요 홀더에다가. 근데 요 홀더에 보면 요 홀더가 이게 높이가 있어요. 필름 면이랑. 이렇게 높이가 있잖아요. 떠 있으니까 필름이.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드를 소프트웨어마다 다르지만 그 홀더 모드를 선택을 꼭 해주셔야 돼요. 아니면 이 높이가 안 맞기 때문에 초점이 나가거든요. 그럼 약간 흐려지는 수 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이런 홀더 사용 안 하시고 유리로 눌러가지고 바로 이렇게 스캔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러면 유리로 누르면 스캔 면에 필름이 바로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초점이 바뀌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유리로 누르는 그 평판 모드랑 그다음에 홀더 사용하는 홀더 모드랑 이렇게 바꿔야 이제 정확한 초점이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 세 번째는 요 홀더 사용할 때 높이를 조절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요 높이를. 근데 요게 굳이 이거를 얘네가 왜 만들었을까? 저 약간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최적의 값이 있을 텐데 이 회사에서 이걸 왜 만들었을까 생각은 의문은 들긴 합니다. 그래도 맞출 때 여기 높이를 지금 여기 4개 있는데 하나 같은 위치에 둬야 이제 여기에 딱 팡팡하게 들어오겠죠. 한쪽으로 기울어진다던가 그러면 이게 초점이 나갈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요 3개가 이제 가장 큰 문제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제가 주변에 필름 사진하고 사진 찍는 친구들 많다 보니까 요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아요. 아까 말씀드린 3가지를 다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내 사진이 별로 선명하지 않은 것 같다.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저는 여기서부터는 이제 뭔가 기술적인 문제 이런 문제라기보다도 내 눈이 너무 높지 않나?
필름에 거는 기대 자체가 좀 너무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분명히 같은 사진이지만 원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되게 선명하다고 느꼈던 그 원본 사진이랑 내가 스캔했던 사진이랑 다르다는 거잖아요. 여기 선명도가. 근데 이제 그런 사진은 대부분은 이제 전문 현상소 이제 스캐너를 썼던가 그런 거는 이제 상업용 스캐너잖아요. 예. 그런 스캐너랑 우리가 가정용에서 쓰는 평판이랑 비교하면 당연히 화질이 현상소에서 받은 게 더 좋겠죠. 그래서 그거를 당연히 따라갈 수는 없는 거고 이제 두 번째는 사진을 찍는 약간 마음가짐. 그래서 친구들 이렇게 보여주려고 사진을 갖고 오게 되면 딱 보잖아요. 그러면 주피사체도 아니고 필름 저 끝에 있는 그 간판에 있는 글씨 같은 거를 확대해가지고 야 이게 선명 안 한 것 같아. 이런 걸 막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아니 내가 찍으려는 게 그 간판도 아니고 또 주피사체는 보면 되게 잘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는 좀 욕심이다. 우리가 네, 저는 약간 보면 찍는 장비에 따라서 구석 쪽이면은 주변부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 주변부까지 다 투명하거나 이러려면은 조리개를 쪼여야 되거나 약간 그런 부분이 필요한 건데 그렇게 찍지 않았음에도 이제 그런 스캔 퀄리티를 원하신다 보니까 맞죠. 약간 그런 기대감이 있어서 약간 그렇게 판단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또 그렇게 느끼게 되는 한 가지는 저희 선생님 수업할 때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디지털 카메라가 출시되고 이게 한 600만 화소, 800만 화소 정도 됐을 때 여기에 그 맥브로움이 중형과 비슷했다. 약간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600만 화소만 돼도 그걸 느낄 정도였으면 이제 우리는 지금 2000만 화소도 우습잖아요. 2400만 화소도 우습고. 그런 거를 경험한 사람들이 35mm 필름을 또 가정용 스캐너로 이제 스캔한 걸 봤을 때 그 결과물이 이제 만족하지 못할 수도 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제가 마지막으로 또 하고 싶은 말씀은 그냥 필름 자체를 좀 사랑해보는 게 어떨까. 좀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필름 자체가 되게 뭔가 내가 통제하지 못하는 것들이 되게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현상부터 시작해서 현상할 때 현상 온도, 현상액은 또 제대로 돼 있는지, 또 카메라는 괜찮은지, 또 필름 자체가 오래되진 않았는지 이런 거에 따라 다 이렇게 변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또 이런 것들을 너무 내가 통제하려다 보니까 결과물이 만족스럽지 않다 이런 걸 했을 때 되게 헷갈리는 부분이 많거든요. 어떤 걸 더 챙겨야 되고 그래서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사진 찍는 거 자체, 필름 사진을 만드는 거 자체에 이제 중점을 두고 취미생활 하시면 또 이런 스트레스에서 좀 벗어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 게 저도 같은 생각을 했어요. 스캐너 사고 내가 스캔한 게 마음에 안 드는 거. 현상소에 산 거랑 네, 그렇죠. 비해서. 예. 근데 이걸 많이 걱정을 해서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막 별의별 걸 다 해봤어요. 무슨 뭐 중국에서 이 홀더가 잘 잡아주는데 이런 홀더도 써보고 또 어디서 뭐 오스트리아인가? 독일 쪽에서 그 옛날에 드럼 스캔하면 스캔 면에다가 이렇게 액체 같은 걸 발라서 쫙 붙이거든요. 필름 자체를. 그런 액체를 사가지고 평판 스크린을 바르는 거예요. 근데 물론 그럼 그게 얼마나 차이가 있느냐. 그렇게 작업을 하는데 그렇게 돈과 시간을 정성을 들여서 이 사진을 한 장을 만들었는데 그럼 그렇게 했을 때랑 이렇게 우리가 편하게 스캔했을 때랑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 그거를 알고 계시면 자유로워지지 않을까? 이런 고민에서 그런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공감이 많이 갔던 게 네. 제가 이제 좀 간편하게 이제 디지털화 시키려고 네. 그 코닥에서 나오는 네. 뭐 한 10만 원 조그만 초중간 거. 네네. 초중반 하는 모델명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제품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구매를 할까 말까 고민을 했을 때 어떤 외국 유튜버가 그걸로 해가지고 본인이 찍은 거를 이제 스캔해서 이제 보여주는 게 있었는데 그걸로 이제 유튜브 영상을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그걸로 봤을 때는 충분히 뭐 사용할 만하고 약간 네네. 사진으로서 이제 소비할 만큼의 퀄리티라고 저는 느껴가지고 네네. 구매를 해서 제가 써봤는데 네. 제가 느끼기에는 좀 별로인 거예요. 그만큼의 퀄리티가 안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너무 쉽게 그냥 하려고 해서 좀 대충 그냥 스캔하고 약간 이래서 그런 건가 싶기도 하고 네네. 아니면은 내가 애초에 아까 말씀해 주신 찍었던 사진 자체가 조금 흐릿흐릿해가지고 그래서 그거만큼의 퀄리티를 못 따라가나 싶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저기 방구석에 박아두긴 했는데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한번 좀 선명한 사진이 있나? 이런 사진들을 준비를 해가지고 조금 정성 들여서 먼지나 이런 것들도 다 제거하고 해가지고 한번 스캔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이게 저희 가정용 스캐너다 보니까 한계가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이상은 당연히 뽑아낼 수 없는 거고 그렇다 보니까 어느 정도 그냥 찍을 만하게 나오면
볼만하게 나오면, 그리고 저희가 또 소비는 또 핸드폰이나 이런 작은 모니터로 하잖아요. 그 정도 수준에서는 제가 볼 때는 충분하거든요. 확대만 엄청 예전에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간판을 보거나 뭐 그럴 필요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하면 좀 많은 수고로움을 좀 덜 수 있을 것 같아요. 카메라 하시는 분들 장비감이 끝까지 할 겁니다. 해보고 이제 깨닫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도 보니까 그 V850 같은 경우는 네네. 최근에 아무래도 최신에 나온 거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생각보다 좀 쉽게 하시고 네. 해상도도 좀 괜찮더라고요. 네. 맞아요. 사서 하면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영상에서 받아보면 또 다르거든요, 느낌이. 예, 사실 왜 이건 샤프한데 몇 번 그렇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있으니까. 스캔을 해서 디지털로 해도 기본적인 보정은 다 해야 되는 네네, 맞습니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다. 그래서 이번에 스캐너에 대한 두 번째 편이라고 해야 될까요? 세 번째가 또 있을지 모르겠어요, 기아가 돼서. 그래서 이번 초점편 했는데, 그래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냥 다른 데 투자하지 마시고 스캐너를 샀을 때 이제 기본 번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그런 걸로 이제 설명서도 읽으시고 그런 걸로 이제 어느 정도 항정만 잡아주면 충분히 우리가 가정용에서 가정적으로 그냥 SNS 이런 데서 충분히 소모할 수 있거든요. 그런 사진들을 그 정도 퀄리티는 올라와 주니까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얘기 많이 했어. 저도 진짜 이 방송을 계기로 해서 평판 스캐너에 대해서 좀 관심이 더 생겼거든요. 이전에는 이제 관심만 있었고 이제 구매까지는 안 했는데 네. 한번 해봐서 뭐 구매를 하든 어떻게든 해가지고 한번 사용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화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